장학 10월 5일자 1교시 수업을 비대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제목을 보면은 저장지방으로부터 에너지 생성이라고 되어 있죠. 지방이 에너지의 자원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일 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동물 내 지방 저장의 용량은 사실상 무제한적이다. 지방의 저장이 무제한적이다. 좀 과다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체내로 흡수된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흡수되고, 대부분은 저장을 위해서 지방 조직으로 이동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무제한적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이 저장 과정의 조절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비만 유병무율을 보면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지방 조직 저장소에서의 지방 방출은 결국 에너지 생성 요건에 따라서 호르몬적으로 대사 조절이 됩니다. 자, 지방 분해, 리피드를 분해한다, 라이시스한다, 라이폴라이시스. 이것은 트리아실글리세롤의 가수분해예요. 물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가수분해로부터 시작이 되며, 글리세롤과 프리팻애시드 FFA, 유리지방산 혹은 자유지방산,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 후에 지방산화로부터 생성된 에너지의 약 95%가 지방산에서 얻어집니다. 프리팻애시드로 바뀐 거. 한 5% 정도가 이제 글리세롤에서 얻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방산의 모든 탄소들은 일부의 홀수사스를 제외하고 두 개의 탄소 조각, 역시 이제 아세틸코에이죠. 아세틸코에이로 분해가 됩니다. 우리가 해당 과정과 시트루산 회로 과정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바로 그 옆에 개념을 보게 되면은 지방 조직 내에 있는 지방의 동원은 지방 분해 효소인 사이클릭 AMP 의존성, 인산화, 인산기가 붙고 안 붙고, 또는 지방 소적 관련 단백질들을 통해서 호르몬적으로 조절된다. 좀 전에 호르몬적으로 조절된다는 말, 그 다음 사이클릭 AMP 의존적인 인산화 과정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개념을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요. 트리아실 글리세롤에 저장되어 있는 대사 에너지의 방출은 동물 글리코젠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에너지의 동원과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분해 단계, 그 다음 그것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지방 분해의 첫 단계라고 하는 것은 트리아실 글리세라이드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 그랬고, 좀 전에 그 과정은 가수분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호르몬적으로 조절된다는 점이 비슷하다. 자, 세 개의 지방 분해 효소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세 효소 호르몬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호르몬에 아주 민감한 센시티브한 지방 분해 효소다 이런 말이죠. 호르몬 센시티브 리파제라고 하는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 HSL, 약어를 꼭 기억합시다. HSL 이라고 불리는 트리아실 글리세롤 리파제, 요게 이제 트리아실 글리세롤 리파제네요. 그 다음에 지방 트리아실 글리세라이드 리파제, 그 다음에 모노아실 글리세롤 리파제. 그래서 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리파제는 아디포즈 트리글리세라이드 리파제라고 해서 ATGL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모노아실, 한 개가 붙어있는, 지방에서 한 개가 붙어있는 걸 의미하네요. 그러니까 모노가 되겠고요. 모노아실 글리세롤 리파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효소들 모두 세린 에스테레이즘이며 세린 부분을 잘라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미노산 부분에서 효소 활성을 위해서 아실 효소 중간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세린의 친액체를 사용한다. 세린에 가서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글리세롤 골격과 지방산 사이에 에스테르 분해를 가수분해한다.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효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HSL,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 MGL, 모노아실 글리세롤 리파제. 이것은 각각 전형적인 촉매 3조 원소로 세린, 아스틴, 아스파트산, 그 다음 히스티딘을 포함한다. 이 부분을 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TGL, 요거는 아디포즈 트리글리세라이드 리파제였죠. 이것은 촉매 2원소로서 세린과 아스파르트산을 포함하는, 위에 거는 이제 히스티딘을 포함하고요. 아래 거 하나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네요. 이 효소들은 모두 같은 화학 반응을 촉진을 시키지만 트리아실글리세롤, 그 다음에 하나가 빠져나온 다이아실글리세롤, 그 다음에 두 개가 빠져나간 모노아실글리세롤의 가수분해 순호도는 서로 다르다. ATGL 같은 경우에 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리파제는 트리글리세라이드 동원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것을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이글리세라이드와 프리페드 애시드를 하나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 이거는 다이글리세라이드 분해 효소를 촉진시켜서 모노와 프리페드 애시드를 만들며, 그 다음에 MGL은 모노소를 이제 타겟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글리세라이드가 분해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프리페드 애시드가 나오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글리세롤이 한 분자 남아 있겠죠.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16.10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포 트리아실글리세라이드 동원이라 되어 있고요. 가수분해라고 되어 있고, 각 단계에 이제 물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 리파제들이 단계적으로 트리아실글리세롤을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분해시키는 과정입니다. 교과서에 언급했듯이 글리세롤과 프리페드 애시드, 지방산, 이것이 붙어있는, 세 개가 붙어있는 트리아실글리세롤이 처음에는 ATGL, 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리파제, 즉 세 개짜리가 붙어있는 것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 이 말이고요. 그것이 이제 작용해서 유리지방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그 지방산이 붙어 있는 데는 이건 이제 다이글리세라이드라 그러죠. 여기는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가 작용하여서 또 하나의 유리지방산을 만들어내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하나의 이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잘라내는 데 관여하는 것이 모노아실 글리세롤 리파제가 되겠죠. 그렇게 결론적으로 각각의 이 단계를 거쳐서 유리지방산이 3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화살표를 보게 되면은 지방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지방덩어리, 지방소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기서 빠져나온 유리지방산은 어떻게 되죠? 혈장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또 이렇게 유리지방산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 갈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분해되어서 나온 글리세롤 역시 마찬가지로 혈류를 통해서 이동해 가는데,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의 당 신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교과서 피거 리즌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그런 말이 있어요. 프리페드 애시드는 혈장으로 방출되며 간과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여 산화되기 위해서, 자, 알부민이라고 하는 혈장 내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이동한다는 거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각각의 그 약어 효소들의 플레임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방 분해, 이것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제 조절이 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 분해는 어떻게 조절이 될까? HSL과 ATGL의 작용들은 세포막 수용체와 결합하는, 자, 우리가 맨 먼저 시작할 때 에너지 생성의 필요에 따라서 호르몬적으로 조절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HSL과 ATGL, 이것은 세포막 수용체에 결합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좀 전에 봤던 이러한 그림들이 호르몬이 이 세포막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그 신호에 의해서 이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결합을 아데닐산 코리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사이클릭 AMP라고 그러죠. 아데닐화된 고리화된 사이클릭 AMP 이것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이클릭 AMP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단백질 카이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릭 AMP 단백질 카이네이즈 A 의존성이라 되어 있네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 의존적인 신호 전달 경로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어떤 종류의 호르몬이 와서 수용체에 붙게 되면은 사이클 AMP가 만들어지고 이 사이클 AMP에 의해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라고 하는 카이네이즈 효소 활성의 의존적인 신호 전달 경로가 연결이 되어서 이 과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지방세포 내 여러 개의 표적 단백질을 인산화시킨다. 자, 카이네이즈는 인산화시키는 인산화 효소예요. 그래서 그 결과 HSL, 아까 뭐라 그랬죠? 호르몬 센시티브 리파제, 그 다음에 ATGL, 아디포즈 트리글리세라이드 리파제 이것을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효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호르몬이 와서 수용체에 결합하고 그것이 사이클릭 AMP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 의존적인 신호 경로 전달에 의해서 이 두 종류의 효소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생리학적인 상태에 따라서 자,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거,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부갑상샘 호르몬, 갑상샘 자극을 하는 호르몬, 또는 부신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이것들은 지방 분해를 자극을 할 수 있는 신호 전달에 활성을 줄 수 있는 호르몬들입니다. 지방 조직에서 주요 호르몬 효과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에피네프린에 의해, 그 다음에 단식 중에는 글루카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한 이런 호르몬들에 의해서 이 호르몬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결합이 되게 되면 사이클릭 EMP 프로테인 K 카이네즈 A 의존적 신호 경로에 의해서 HSL과 ATGL과 같은 이런 주소들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유리지방산 다수분의 산물들은 수동 확산을 통해서 지방세포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확산이 나가는 게 농도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방세포에 농도가 많아지니까 농도 의존적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ATP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혈장으로 이동하여서 알부민과 결합하고요. 한 분자의 알부민은 최대 10분자의 유리지방산과 결합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결합된 분자의 수는 10개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또 적어 놓고 있고요. 지방산이 알부민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은 대부분 수동 확산을 통해서 조직들로 흡수가 된다. 수동적인 확산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농도 의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세포로의 지방산 흡수는 주로 농도 의존적인 작용, 즉 높은 농도에서 저농도로 흘러가는 작용, 확산 작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혈류로 방출된 글리세롤은 간 세포로 흡수가 되어서 당 신생을 위한 기질, 우리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이것을 만드는데 생성한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6.2 지방산 산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방이 어떻게 음식 섭취로 얻어지고 또 세포 조직들로 분배되는지에 대한 아웃라인 우리가 짚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제 이 지방산들이 어떻게 산화되어서 에너지를 산출하는지 알아보자. 지금부터 나오는 게 더 좀 복잡할 수 있네요. 초기 실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04년에 독일의 과학자 프렌츠 크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선도적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방사선 추적자를 사용하여서 이러한 실험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지방이 뭐예요? 긴 탄소의 사슬이에요. 사슬. 이것이 잘려질 때 2개씩 잘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처음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4-5번째 줄에 그런 말이 있죠. 크롬은 말단 메틸기가 페닐기로 바뀐
지방산을 계속 먹이고, 그 다음에 이 유사물질들이 일반 지방산이 산화되는 대사 경로와 비슷한 경로를 거칠 것임을 예상하였다. 그래서 그놈은 파생된 지방산의 짝수 개수의 탄소 사설일 경우 소변 내에 분해 산물인 페닐아세트산임을 발견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짝수 홀수를 가진 거, 그 다음에 짝수 탄소를 가진 거, 그 다음 홀수 탄소를 가진 거 두 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짝수 탄소를 가진 거는 맨 아래 단계에 있는 COO 화복실기를 포함한 부분이죠. 거기에서 하나, 둘 올라가면은 첫 번째 빨간 화살표가 있죠. 이 두 개가 잘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또 두 개가 잘리고요. 또 두 개가 잘리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두 개는 그 육각형의 탄소 사슬 부분에 붙어있는 채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페닐아세트산이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방이 분해되어서 페닐아세트산이 되는 단계에서 짝수탄소계가 말단부터 두 개씩 잘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홀수탄소계인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씩 잘리다가 맨 마지막에는 홀수탄소 한 개와 육각형의 탄소 환이 남아있죠. 그걸 우리가 벤조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홀수인 경우에는 벤조산, 짝수인 경우에는 페닐아세트산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최종 이제 분해 산물로 남는다. 그 이유는 두 개씩 잘리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분이 이 사실을 처음 밝힌 프렌츠 크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른쪽 트랙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크롭은 탄소 3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칼복실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칼복실기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 3로서의 첫 공격을 시작해 지방산들이 단계적으로 산화된다는 것을 이제 제안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단 두 개의 탄소가 방출된다. 그래서 지방산 나머지는 또 다른 산화 반응을 거칠 수 있고, 두 조각의 탄소 두 개의 탄소 조각의 방출은 산화 중 각각의 단계에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남아있는 페닐아세트산과 벤조산은 더 이상 산화될 수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 소변으로 이것은 노폐물로서 배출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후 주요 연구 발전은 루이스 롤루아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알버트 레닝그,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알버트 레닝즈라고 하는 생화학자입니다. 이분들이 각각이 서로 다른 독립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결과를 보여준 그런 예가 됩니다. 서로 이제 다른 실험을 막 하다 보니까 결론은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무세균 균액질 안에 있는 지방산 산화를 보여준 1940년대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레닝즈라고 하는 화학자는 ATP가 이 과정에서 필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ATP가 지방산 칼복실기를 활성화시킨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실험, 크롭에 의한 실험을 보게 되면 칼복실기에서부터 두 개씩 잘린다 그랬죠. 그죠? 이 과정에 ATP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고요. 레닌저는 유진 케네디라는 사람과 함께 연구하면서 이 과정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트러산 회로에서 산화된 두 개의 탄소, 이 탄소 조각을 방출한다는 점 또한 보여줬다. 그래서 시트러산 회로 이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하는 사람이죠. 미넨에서 페오로드 리넨이라고 하는 사람은 ATP 의존성 활성화가 지방산 카복실기에 있는 CoA, 시올기와 함께 에스테르가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 산화적 반응들의 모든 중간체들이 지방아실코에, 자, 팻에시드가 코에에 붙어 있는 것이죠. 지방아실코에 티오에스테르라고 이름 붙인 것을 또 후에 밝혀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복잡하네요. 따라서 1950년대 중반이 된 뒤에 지방산 산화근로의 기본적인 개요가
명확하게 밝혀졌다. 지금 앞에서 이런 설명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지방산 산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복잡한 내용이었네요. 자, 이 산화 경로는 자, 맨 먼저 카복실기가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동하네요. 그 다음에 카복실기가 있는 말단으로부터 그놈이 제안했듯이 한 번에 2개씩의 탄소가 각각의 단계에서 떨어져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으로서 그림 16-12에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16-12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크게 이제 세포질, 마이토콘드리아 이제 2개로 나누어져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보니까 산화 경로가 카복실기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로 이동해서, 즉 마이토콘드리아 안쪽으로 이동해서 이 말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 매트릭스에서 또 다른 이제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방금 의미했었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맨 먼저 위에 세포 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맨 먼저 지방산. 자, 지방산이 지방아실로 되기 위해서 좀 전에 ATP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CoA, 씨올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ATP, CoA, SH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죠? ATP에 있는 인산기 2개가 떨어져 나오면서 인산기 2개가 떨어져 나오죠. PPI 되어 있죠, 그죠? 이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에이가 여기 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이가 와서 붙은 것을 우리가 지방아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아데닐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데닐화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카르티닌이라고 하는 것이요. 카르티닌이라고 하는 것이 코에이를 받아들이 코에이와 자리를 마치 바꾸듯이 교환되는 반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카르니틴 전이라고 해요. 카르니틴 전이. 그래서 지방아실이 코에이에 붙어 있던 코에이가 떨어져 나오고 거기에 카르니틴이 이렇게 붙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카르니틴이 붙게 됨으로 해서 지방아실이 어떻게 되죠?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위에 1번, 2번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거꾸로 다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다시 지방아실이 카르니틴과 결합한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를 통과해서 마이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해서 매트릭스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카르니틴은 다시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오고 그 사이에 다시 코에가 붙어서 지방아실이 됩니다. 즉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아실을 미토콘드리아로 전달해 주기 위한 중간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에서 나타나는 단계를 우리가 베타 산화라고 이름 붙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방산이 지방아실로 바뀌어요. 지방아실로 바뀌는데 첫 번째 지방아실은 코에이라고 하는 놈이 와서 붙어요. 이 과정에는 ATP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에이가 붙으면은 그 코에이 자리가 카르니틴으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지방아실에 카르니틴이 붙게 되면은 이놈은 어떻게 된다? 미토콘드리아를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카르니틴은 어떻게 되죠? 다시 코에이로 바뀌게 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지방의 분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파란색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니까 탈수소화 반응이 일어나고 2번 수화 반응이 일어나요. 탈수소화 반응이 일어남으로 해서 H2개가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수화 반응이니까 물 한 분자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다시 탈수소화 반응이 일어나서 NAD에 H를 하나 또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단계가 좀 복잡한데요. 티올리시스 분해, 티올기가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분해는 아세틸코에이와 처음보다 탄소 2개가 짧아진 지방아실코에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분자가 2개 짧아졌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두 개의 탄소 길이만큼 자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탄소 길이만큼 자금. 다시 말해서 지방아실이 1, 2, 3, 4를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탄소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 두 개의 탄소가 빠져나간 게 뭐다? 아세틸코에가 됩니다. 이 아세틸코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TCA 사이클, 트리아시글리세라이드, TCA 사이클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바퀴 빙 돌면서 에너지를 과잉으로 만들어내는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잘리고 나면 이것은 다시 1, 2, 3, 4를 다시 또 거쳐요. 그럼 또 두 개가 더 잘리 나오면서 아세틸코에가 또 만들어지고, 남아있는 건 또 돌고 또 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인 지방 분해가 일어납니다. 각각의 단계에 두 개씩 잘리고 그것이 아세틸코에로 전환된다는 이야기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